그런데 이 얘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또 관세 때리고 또 싸울 수 있지 않냐가 있고, 뭐 협의된다고 보는 분들은 야 지금부터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사람들 다 털리니까 엄청 올라가네,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협의가 좀 되는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이제 카드를 이제 냈고 여기서 다시 150%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하는 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 여기서 누가 큰 이득을 가져가는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오랜만에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그러니까 미중 협상이 있었는데 기대가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시장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뭐 나스닥 선물이 뭐 3.5% 정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요 빅테크들이 다 상승하고 있었어요. 특히 뭐 피해주는 피해주대로 뭐 피해가 크게 없던 회사들까지도 같이 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애플이나 테슬라, 뭐 이런 아마존, 여기 실제로 피해가 컸던 회사들의 상승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형주들이 뭐 5%씩 오르니까 뭐 지수가 3, 4% 오를 수 있겠죠. 이번에 어떤 협상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펜타닐 얘기가 있었잖아요. 펜타닐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펜타닐을 20%, 24% 이 관세로 시작을 처음에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중의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좀 포인트로 본다면은 펜타닐과 관련된 공안부장이 같이 간 부분이 이번 협상의 기대를 좀 높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내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4월 이제 7, 8, 9 가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어차피 관세는 여기서부터 협상으로 간다, 이 145% 관세를 미국이 계속 버티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미국의 좀 정치 구도나 뭐 이 중국의 대응이나 트럼프의 특성이나 베센트와 루트닉의 이런 구도를 볼 때 사실 이제 최대의 위협은 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최고로 나스닥의 과매도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협상으로 가면서 올라올 길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4월 8일 정도부터 강력하게 이번부터 시장을 사야 될 때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뷰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한다면 그 협상은 어쨌든 1기 때처럼 처음에는 이 협상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런 다음에 유예가 나오고, 유예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이 시작되는 그 긴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이 협상에 대해서 결과가 진짜로 도출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때리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18년에 뭐 고통을 많이 겪다가 18년 말에 유예가 나오고, 그 18년 말에 나온 유예에서 어느 정도 중국과의 관세를 높은 부분을 제하고 가자,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간 다음에 19년 5월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서 합의가 진짜로 되진 않은 거죠. 이건 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이 합의를 하는 과정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 나온 건데, 이때 합의가 안 되면 다시 또 관세를 때리는 부분이 아마 트럼프의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처럼 첫 회의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협의가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안 해도 되지만 얘기를 해보자, 이러면서 유예를 해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가는 좋은 흐름이 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이 포인트가 처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펜타닐 관련해서 담당자를 할 수 있는 공안부장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펜타닐인데 이게 좋은 명분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좀 그 긴장을 완화하려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좀 좋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유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 협상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정황이잖아요. 정황상 미국이 이 145%, 156%든 이런 관세를 계속 지속하는 거는 어렵다. 그리고 이거 뭐 얘기하지 말자라는 관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미가 없고, 또 지속하는 동안 몇 달이 더 지나서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은 이런 소매 유통 채널 쪽에서 미국의 부담이 너무 커요. 뭐 중국도 힘들죠. 중국도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유예를 해놓고 대신에 이 강하게 때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공포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안 되면 또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남겨두면서 이제 회의를 가는 과정으로 가면 이게 훨씬 좋다. 현실적으로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유예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유예가 나왔고, 근데 좀 이상하게 좋았던 부분은 그 뒤에 부분, 그 34% 이후에 중국의 진짜 높은 100몇십 %의 관세를, 이거는 뒤에 때렸던 부분은
취소했어요. 이게 보통은 남겨두고 일단은 유예를 한 방에 막 100% 이상을 유예를 했다가 다시 때릴 수 있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 뒤를 완전히 취소한 거는 이번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더라도 156이 145가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는 당장은 물론 하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협상된 내용상으로는 돌아오더라도 34% 돌아오는 거죠. 심지어 지금은 24%가 더 유예돼 있어서 중국 측 관세 10%입니다. 10% 정도? 이거 뭐 사실 뭐 작은 건 아니에요. 관세라는 게 원래 한 10% 정도면 작은 게 아닌데, 워낙 너무 큰 숫자를 보다 보니까 뭐 심리적으로 이 정도면 그냥 무역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3달 동안은 이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해소된 수준으로 뭐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특히 빅테크 기업들, 관세로 인해서 안 좋아졌던 기업들,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 많이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 좀 좋아지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걸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협상만 잘 된다면 기회도 있어요. 중국 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랑 GDP가 사실 어떤 환율로 보냐 좀 다르겠지만 뭐 전 15에서 20% 정도 차이 난다 생각하는데, 그 GDP가 중국이 또 위안화 좀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위안화 강세로 가면서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미국이랑 크게 GDP 차이 나지 않는 이 2등 나라가 되게 많이 폐쇄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 빅테크들이 중국에 잘 진출한 기업들은 거기서 내고 있는 뭐 20% 이상의 이익을 중국에서 냅니다. 근데 어떤 기업들은 완전히 막혀 있어요. 이 협상이 잘 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진출이 더 강해진다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을 더 벌 여력이 있는 거죠. 미국의 수출 산업은 빅테크잖아요. 테크 기업들이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내수 기업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 막혀있는 중국 시장, 이 부분이 열린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전처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까지 물러섰으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못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뷰도 있어요. 그 뷰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1기 때처럼 농산물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진짜 재미없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기에는 사실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트럼프가 또 하는 거기도 하죠. 돌아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생색만 내고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올드 이코노미죠. 뭐 화석연료 다시 쓰자 막 엄청 정부 얘기하지만 뭐 화석연료 더 쓰겠다. 심지어 뭐 중국에서 가스 사줄게, 농산물 사줄게. 지금 보면 우리 브라질로 막 돌려놨잖아요. 대두 돌려놓고 막 캐나다, 브라질 이런 데로 미국의 1차 산업들을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팔려는 것은 굉장히 재밌게도 아주 1차 산업과 아주 첨단 테크예요. 근데 이쪽 산업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뭐 몇백억 달러, 뭐 천몇백억 달러 막 크게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막 만든 다음에 우리 이거 받을게. 그러면은 사실 얻는 게 있나 싶어요. 정치적 광고를 하기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국에서 이 테크 산업에 대한 개방으로 가는 것이 나오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중이 파이를 커지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미국의 빅테크들이 추가적인 성장 여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익이 많이 나는 산업이잖아요. 여기서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뭐 미국의 이익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차 산업에 대한 거 지금보다 늘릴 수는 있겠지만 뭐 이 부분을 좀 더 받겠다? 이게 미국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줄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언제든 또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돌려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도 중국이 뭐 이랬다가 뭐 조용해지면 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역전쟁을 할 때 느낀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품을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거를, 사실 이것도 미국에 보내는 많은 부분은 첨단 테크가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첨단 테크를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내수나 뭐 다른 나라의 수장이 많고요. 전기차를 하는데 미국 수출 비중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는 경공업이 많은데 그 경공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갑자기 대체자를 찾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 수출하고 있던 것들은 중국이 대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체자를 뭐 호주나 막 남미나 이런 데 협상의 카드로 쓰면서 너네 걸 대신 사줄게. 그래서 뭐 호주에서 소고기 많이 팔린다고 너무 좋아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여기저기 호주, 아르헨티나 막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고기가 다를 수 있을까요? 근데 미국의 첨단 테크는 다르죠. 그리고 대체제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침투한다면 사실 이 길을 저는 여는 쪽으로 미국 협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봐야 되는데 그냥 최소한의 협의는 그냥 1차 산업들 원래 하다가 지금 멈춰놨던 콩도 사고 기름도 사고 뭐 이렇게 이런 거로 간다? 그러면은 중국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면서 이거 협의가 됐다 하면서 정말로 이거를 관세 협상이 끝나면 중국은 첨단 테크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여기서 이제 압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을 열어줘요. 그래서 첨단 미국의 테크가 들어간다면 미국의 테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이거 재밌죠? 이게 협상 전까지는 다 같이 망하냐, 다 같이 잘 되냐 이거였어요. 다 같이 망하냐를 거친 게 4월 뭐 7일, 8일, 9일 우리 뭐 엄청나게 나스닥 빠지는 거 봤잖아요. 뭐 그때 홍콩 테크 처음에 버티다가 마지막에 막 하루에 14% 빠지고 막 홍콩 같이 망하는구나 결국. 그렇게 가면 미국, 중국 다 안 되죠. 100% 하면은. 근데 오늘 또 봤죠. 오늘도 봤고 저 얼마 전에 유에 나왔을 때 봤죠. 같이 협의로 가면 다 좋아지는구나. 이거는 매크로하게 다 나쁘고 다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관세에 영향이 적은 산업, 팔란티온 이런 회사들은 고점을 먼저 갔고 관세 영향이 큰 회사들은 아직 좀 저점에서 한 20-30% 반등밖에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까지였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벌써 뉴스에 막 그게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겠냐 이래 놓고 1기 때 봐라. 그러니까 참 꼭 결과 나오면 1기 때 나오더라고요. 사실 1기 때를 공부하는 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다 좋아서 주가 선물 엄청 오르면 꼭 1기 때 얘기하면서 뭐 이게 나오는데 뭐 나왔어요. 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서 뭐라냐고요? 지금은 사야 된대요. 근데 또 팔아야 된대요. 제일 쉬운 말이죠. 지금 사고 또 팔기도 해야 된다. 뭐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얘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또 관세 때리고 또 싸울 수 있지 않냐가 있고, 뭐 협의된다고 보는 분들은 야 지금부터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사람들 다 털리니까 엄청 올라가네.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협의가 좀 되는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이제 카드를 이제 냈고 여기서 다시 150%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하는 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 여기서 누가 큰 이득을 가져가는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미국이 그냥 그대로 가고 테크 쪽 협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중국은 지금 테크 독립을 하게 됐어요. 1기 때의 잘못된 협상의 결과로 중국이 자체 반도체 화웨이가 910D를 만들면 H100을 능가한다고 하죠. 엔비디아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뭐 AI는 이제 거의 이제 맞대결을 하고 있죠. AI는 내가 더 좋아, 너가 더 좋아 이제 하는 뭐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전기차나 제조업이 조금이라도 가미된 전기차나 휴머니 로봇이나 여러 많은 부분은 뭐 미국보다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까지 고려하면 뭐 가성비에서는 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1기의 협상의 문제를 미국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진짜로 돈을 버는 미국의 산업, 첨단 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런 협상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진짜 중국이 이번에 잘 참봤잖아요. 중국에서 잘한 거는 저도 뭐 중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보복한 거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보복을 때려서 중국이 급락하고 있을 때인데, 그럼 보복을 안 했으면 정말 다 뺏긴다는 거예요. 왜냐? 보복을 안 했으면 미국은 150%, 120%를 때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내줄 거밖에 없어요. 많은 걸 내줘야 이걸 낮춰줍니다. 근데 이걸 낮춰줘봤자 원래 없던 거를 때렸던 거를 낮춰준 거예요. 0이에요. 이거 뭘 줬잖아요. 그럼 진 거죠. 근데 중국이 거의 비슷한 120 몇 프로 뭐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때리면서 중국도 카드가 있어요. 그럼 이거 오늘 유예 협상 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서로 같이 내리면서 유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준 것도 없고 미국이 받은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중국이 보복 협상을 만든 거는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협상의 구도로만 놓고 보면 이 중국이 약간 잘 대응한 건가 하는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구도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 미국이 원하는 거를 정확히 안다면 협상을 이제 중국이 정말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번 기회에 내수를 이미 정했잖아요. 뭐 관세 때문에 수출을 못해서 내수를 간다 였으면 이제 수출 다시 하자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큰 내수를 어느 정도 키우고 우리 자생력을 키우고, 이 수출은 또 이번 협상에서 넘어가도 다음 정부에서 미국에서 또 하지 말자고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내수가 미국처럼 커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길을 잡고, 그리고 환율을 의도로 절상하는 게 아니어도 지금 환율이 절상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서 그 위안화를 어느 정도 강하게 가면서 통화도 강하게 가고 중국의 내수를 키워서 중국은 수입 시장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지금까지 못하던 수출을 더 늘리는 이런 구도로 가면은 글로벌 경제가 오히려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무역 협상 후의 세상은 되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역이 애매하게 되고 있었는데 미국은 수출을 많이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내수 시장이 작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막았다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내수를 키우고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무역이 더 증가하는, 피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협상의 방향에 따라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보는 나라,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나라, 그리고 무역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마해질 수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젠 두 번째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게 유예가 될 거냐, 죽고 사는 문제로 갈 거냐의 논의가 어느 정도 한 차례 끝난 것 같아요. 몇 달 후에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논의가. 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의 논의는 어떻게 협상이 돼서 누가 이득을 받고, 거기까지 나오면 어떤 회사가 이익이 늘어날지, 매출이 늘어날지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지금 볼 때인 것 같아요. 협상의 진행 방향을 공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후에 앉아서 협상을 계속 보면서, 협상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저희가 이 관세 협상에 관해서는 미국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야 된다, 이부터 지금 이제 협의가 일어난 부분까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게시판, 게시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안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협상이 나와서 결과가 좋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